코리안저널 4월 26일 금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일이 지점장 명예회복을 위한 모임의 최정우 대표와 신창하 한인회장, 크리스남 체육회장, 배창준 전 휴스턴 평통회장, 이경호 주디안씨 등 이 모임 참가자들은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인회관에서 2차 기재회견을 열고 이 단계로 유일이 지점장이 은행 복귀 청원을 위한 1,000명 서명운동을 이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장과의 면담 내용을 전해 듣고 은행의 명확한 입장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000명을 목표로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받되 온라인 청원 사이트 이용, 영업한 청원서 등도 준비하기로 했으며 다음 주 금요일 5월 4일부터는 H마트 입구에서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회연합회 등 휴스턴 지역 한인 교회들에도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 대표는 이런 단체 행동이 유일이 지점장에게 득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유일이 지점장의 불명예스러운 사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밴코브 측과 휴스턴 한인사회가 서로 상생의 길을 여는 방안은 유일이 지점장의 복귀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5월 11일 금요일을 은행 측의 최종 입장을 듣는 최후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은행 측의 변화된 입장 발표가 없을 경우 3단계로 예정했던 피켓 시위, 계좌 폐쇄 등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창하 한인회장은 지난 23일 월요일 휴스턴 신문사들 앞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한인회와 KCC 통합을 다룰 통합준비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향후 두 단체의 통합안을 논의하게 될 통합위원회는 한인회 측 2인으로 신창하 한인회장과 신완성 수석부회장이, KCC 측 2인에는 윤건치, 폴윤 상임이사가, 한인사회 지도자 중에서는 하오용 노인회장, 박은주 한인학교장, 크리스남 체육회장 등 3명이 지정되었습니다. 법률 자문을 맡을 변호사들로는 권철희, 신지호, 앤드류 김 변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에는 하오영 노인회장이, 부위원장에는 권철희 변호사를 추대할 예정입니다. 통합정관은 6월 26일까지 영어 한글 버전으로 준비될 예정인데 이를 언론사를 통해 한인사회에 공개한 후 노인회와 한인회 간 등지에서 몇 차례 공청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7월 말 전 최종안을 만든 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한인회 총회를 열고 개정 정관의 승인과 두 단체 통합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신창하 회장은 한인회 유료 회원 등록도 공식화했습니다. 회원 등록을 마치고 최대 20불 이내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회 기존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이 있으나 준회원에게는 피선거권이 없고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호영 노인회장은 양 단체 간 통합은 신중하게 이견들을 수렴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며 이사회와 집행부의 기능 배분, 한인학교의 독립성 보장, 회관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의 관계, 유료 회원제 도입 등 논쟁거리가 많아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9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노인회관에서는 총영사관 주최 기업활동 지원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1년에 2회 정도 공간 건물이나 호텔 등을 빌려 실시해왔던 지상사 모임에서 변화를 시도한 행사로 의도적으로 장소를 노인회관을 선택하여 지상사들을 동포사회 중심으로 이끌었고 일부 동포사회 관계자 및 언론사들에게도 열린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에너지업계나 철강업계 등 비슷한 업종끼리 모임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이날 모임은 포트라 달라스 무역관, 한국석유공사 휴스턴지사와 같은 공공기업을 비롯해 대한항공,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포스코, SK이노베이션, SKENS, 롯데케미컬,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텍사스 진출 34명의 기업체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용환 경제 담당 영사가
미 행정부의 최근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정진석 에너지 전문가는 2018년 세라위크에 대한 정리, 빈주나 코트라 달라스 무역관장은 2018년 OTC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 현황과 지원 활동을 소개했고, 박정렬 뉴욕 총영사관 국세관이 이 세제 개혁 주요 내용과 지상사 및 주재원들에게 도움이 될 세제 내용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이날 신창하 한인회장은 휴스턴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한인 인력들과 연결하여 한국 회사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한인회의 역할을 어필했고, 하우영 노인회장은 노인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5월 4일 있을 노인회 후원의 밤 일정도 알렸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허민석 달라스 지점장은 휴스턴 직항 노선 중단이라는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휴스턴 한인동포 사회와의 소원했던 관계 등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그간 베트남 참전 전후 유공자회와 6.25 참전 유공자회에게 제공했던 지원금 사업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까지 휴스턴의 두 안보단체는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연 $1,500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지난 3월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2018년 동포지원사업 계획에서 안보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없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받은 두 안보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으며 재외동포재단, 나아가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태환 회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 젊음을 바치며 충성을 다한 군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안보단체에 대한 패싱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표했고, 천병룡 회장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안보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재외동포의 안보단체 지원 철회에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안보단체 지원 중단 소식에 휴스턴 총영사관 김현재 영사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이에 재외동포에 연락을 해보니 동포 지원 사업 확충에 따라 전 세계의 안보단체 지원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른 단체도 아닌 안보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국가보훈청에 알아보라는 답을 보내왔으며 총영사관은 안보단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사업은 한인단체의 권익신장, 역량결집사업,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안보단체가 배제되어야 하는 그 어디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지난 24일 LA를 방문한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작년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000만 재미동포 사회지원금으로 확보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지원금으로 조국 수호를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외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해온 선열들에 대한 자존심을 뭉개버린 재외동포재단의 처사가 실망스럽습니다. 맛에 감동하고 양에 감동하고 정에 감동하는 벨레의 명소 한국관. 한국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들. 소중한 분을 모시는 품격 있는 자리를 약속합니다. 신선하고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하는 한국관이 항상 초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6일 코리안저널 금주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남서부 지부가 지난 토요일 오후 7시 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 스프링 브랜치 아트센터에서 2018년 한미장학회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Share the Love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과 우리의 소리로 어우러져 사랑 나눈 음악회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정중 회장은 6년 전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미장학회는 $22만 6천 장학금을 232명의 학생들에게 수여해 왔으며 5년 전부터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음악회를 시작했고
수준 높은 음악회라는 인식을 통해 동포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왔다고 전하며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이 한인 학생들에게 목표를 성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장학회는 2018년 장학생 선발 요강을 신문지상에 발표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한미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2018년 4월 1일 접수를 시작해 6월 30일 마감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며 수여식은 2018년 10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설립 15년째를 맞는 한인중앙장로교회 부설 상록대학이 제12회 수료식을 갖고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한인중앙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린 2018년 수료식에는 6년 수료생 5명과 4년 수료생 19명 등 총 24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상록대학 학장인 이재호 목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상록대학 졸업이 뜻깊은 시작이 되고 배운 학문으로 남은 인생과 가정, 이웃,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며 학사모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축복했습니다. 김영길 총영사와 신창하 한인회장, 하호영 노인회장도 어르신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수료식을 격려하면서 특별히 모국과 자손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해줄 것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여생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수료생 답사에서는 김광자 학생과 박정혜 학생이 각각 4년과 6년 수료생 대표로 감회를 나누었고 올해 처음 개설된 하모니카반의 특별 합주 공연이 축하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상록대학은 지난 2003년에 42명의 학생과 4개의 특활반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221명의 어르신들이 47명의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섬기는 24개 특활반에서 값진 배움을 가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영하 15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총 2만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으며 그중 1,200여 명이 외국인들이었는데 휴스턴 한인 동포들 중 수잔진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했습니다. 수잔진 씨는 추운 날씨와 2시간 가까운 출퇴근 거리로 힘은 들었지만 함께한 자원봉사자들 모두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올림픽 경기장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회상하고 특히 장애인인 패럴림픽 선수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보여준 올림픽 정신은 소름 끼치도록 큰 감동을 주었다면서 이 선수들은 절망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인생을 누구보다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로 봉사하러 간 내가 마음속에 받아온 곳이 더 많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UTSA에서 샌안토니오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올해로 4번째인 이번 대회는 UTSA와 UIW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과 샌안토니오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였고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뉘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응원을 하러 온 학교 동료와 참가자 부모님들이 함께해 참가자가 각자의 주제를 열심을 다해 한국어로 발표할 때마다 많은 격려의 박수를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국 문화를 많은 타민족에게 알려주는 샌안토니오 한국문화센터 공득희 교수의 수고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UTSA 이스트아시아 인스티튜드에서 주최하고 휴스턴 총영사관과 휴스턴 한국교육원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휴스턴 한인사회 주요 행사 일정입니다. 한미장학회 장학금 관련 음악감상문 제출 마감은 28일이며 장학금 신청은 6월 말까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휴스턴 동창회가 장학생 모집을 합니다. 신청 마감은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OTC 2018 행사가 30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목요일까지 NRG 파크에서 개최합니다. KOEA에서 2018 애뉴얼 포럼을 5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쉐라톤 브루칼로우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휴스턴 한인노인의 후원의 밤 행사가 5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휴스턴 노인회관에서 열립니다. 한인중앙장로교회 2018 여름학교 등록을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우편 및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접수합니다. 우송전통문화원 전통강좌 1기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강좌 기간은 6월부터 7월까지 8주간이며 무료 체험은 4월, 5월 매주 토요일에 합니다. 휴스턴 순복음교회 2018 VBS 및 리틀 캠프 시카모어 등록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리안저널 동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통 제1학원의 명맥을 이어온 퍼스트 아카데미가 더욱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적 향상을 위해 선생님들과 더욱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보다 새롭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교육의 장이 될 퍼스트 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 매니지먼트로 함께하는 퍼스트 아카데미.